안녕하세요. 머구리팀의 링크오션 서비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구리 소개, 프로젝트 소개, 협업 방식 소개, 개발 이야기, 시연 영상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머구리팀은 4명의 백엔드와 4명의 프론트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링크오션은 태그 기반으로 편리한 북마크 관리를 도와주고 자신의 북마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링크오션은 기존 북마크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발견하면 보통 인터넷 브라우저의 북마킹 기능을 이용해 북마킹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브라우저의 북마킹 기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북마크가 많아지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북마크는 폴더 구조로 북마크를 관리합니다. 이는 북마크를 저장하는 과정과 찾는 과정에서 폴더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면 북마크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북마크를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없습니다. 북마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북마크 링크를 찾고 복사하고 친구에게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북마크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링크오션을 개발했습니다. 머구리팀의 협업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초반에는 모든 팀원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 다같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의 핵심 가치와 서비스에 대한 문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서는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개발은 스프린트 단위로 진행했습니다. 스프린트 기간은 일주일로 설정하고 목요일에 시작해 수요일에 스프린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스프린트 시작 요일인 목요일에는 스프린트 플래닝을 통해 백엔드와 프론트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스프린트 과정 중에는 매일 스크럼을 통해 서로의 작업 내용과 이슈를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프린트의 종료 요일인 수요일에는 스프린트 진행 현황 공유를 통해 작업 내용을 공유했고 스프린트 회고를 통해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스프린트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프린트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서로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를 항상 동기적으로 소통하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션을 활용한 비동기 소통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백엔드 개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링크오션을 개발하면서 사용한 기술입니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다양한 필터링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쿼리 DSL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AWS의 S3를 사용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DB 테이블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DB에 변화를 주기 위해 DB 히스토리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고 플라이웨이를 이용해 DB 히스토리를 관리했습니다. 테스트 도구로는 모키토와 JUnit5를 이용했고 테스트 DB로는 H2를 사용했습니다. 완성된 API는 추가적으로 포스트맨을 이용해 테스트했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가 생겼고 이런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Git 서브 모듈을 활용했습니다.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CI/CD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각자가 피처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디벨롭 브랜치에 PR을 올립니다. PR이 올라오면 GitHub 액션스를 활용해 PR 올린 코드를 기준으로 자코코를 이용해 테스트 커버리지를, 체크 스타일을 이용해 코드 정적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코드 리뷰 후 PR이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되면 GitHub 훅을 통해 젠킨슨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젠킨슨은 디벨롭 브랜치를 가져와 빌드하고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 도커 헙에 올립니다. 그 후 EC2에 접근해 도커 헙에 저장된 이미지를 가져와 EC2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링크오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북마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필터링 기능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필터링 기능을 순수 JPQL을 이용하면 중복 코드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 쿼리 DS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쿼리 DSL에 익숙치 않아 첫 번째 버전의 코드는 쿼리 DSL의 장점 중 하나인 동적 쿼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수많은 메서드가 생겼습니다. 각각의 메서드에는 중복 코드가 무수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리팩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리팩토링은 메서드에서 리스트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반환하게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개수를 조회하는 메서드를 프라이빗 메서드로 변경했습니다. 덕분에 8개의 퍼블릭 메서드를 4개로 줄여 코드 응집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부적으로 많은 중복 코드가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 리팩토링은 쿼리 DSL의 동적 쿼리를 활용해 4개였던 메서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apply pagination, join if라는 유티성 메서드를 개발해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그림처럼 중복 코드를 최소화하고 코드 응집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리팩토링을 진행하면서 테스트 코드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리팩토링 하기 전 테스트 코드를 꼼꼼히 작성한 덕분에 리팩토링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었고, 리팩토링으로 생긴 사이드 이펙트도 테스트 코드를 통해 빠르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총 207개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는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입니다. 북마크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북마크 서비스에서 다른 도메인인 프로파일, 링크 메타데이터, 엔티티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북마크 서비스에서 다른 도메인의 레포지토리를 주입받을지 아니면 서비스를 주입받을지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서비스에서 다른 레포지토리에 바로 접근하면 특정 도메인의 정보가 다른 서비스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설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서비스에 의존하기에는 순환 참조 문제도 있고 단순 조회를 위해 다른 도메인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쿼리라고 하는 영속성 계층에 속해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쿼리는 단순 조회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서비스에서 다른 도메인 엔티티가 필요한 경우 레포지토리가 아닌 쿼리 컴포넌트에 의존해 다른 도메인 엔티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설계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예시 코드입니다. 쿼리 컴포넌트 덕분에 하나의 서비스에서는 다른 도메인 정보를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었고, 만약 데이터 수정과 관련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를 주입받아 특정 도메인이 다른 도메인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설계했습니다. 백엔드 개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런트 조이에게 발표권을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김지은입니다. 프론트 개발 이야기부터는 제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술 스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리렌더링과 편리한 라우팅 설정을 위해 Next.js를 사용했고, 개발하는 웹페이지가 메타데이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SEO를 고려하여 메타 태그와 오픈 그래프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개발 단계의 런타임 전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를 최소화하여 개발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했습니다. 스타일에는 이모션.js를 사용하여 스타일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고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CSS인 JS로 컴포넌트와 스타일을 통합하여 볼 수 있어 개발자 경험을 향상시켰습니다. API 사용에는 브라우저와 Node.js 두 환경 모두를 지원해주고 요청과 응답을 가로채는 인터셉터 기능을 제공해주는 Axios를 사용했습니다. 코드 컨벤션 통일을 위해서는 ESLint와 프리티어를 사용했는데요. ESLint를 사용함으로써 팀원들 간 통일성 있는 코드 형식을 사용할 수 있었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좋지 않은 문법들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리티어를 사용하여 코드 작성 양식에 따른 기충도를 방지하고 가독성을 높여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디자인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피그마를 통해 디자인을 한 후 공통되는 컴포넌트를 선별했습니다. 해당 컴포넌트별로 받을 스타일에 대한 풀업도 피그마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색상과 폰트 사이즈, 두께 등을 테마로 묶어 폰트 속성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그마를 통해 작업할 컴포넌트를 나눈 후 스토리북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환경에서 컴포넌트를 제작했습니다. 스토리북을 사용함으로써 컨트롤러를 통해 컴포넌트 사용법을 쉽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빠르게 코드 리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로드맵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이루어지고 헤더를 통해 피드, 북마크 관리, 알림, 사용자 검색, 팔로우 페이지로 접근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북마크 공유 및 관리 서비스 링크오션의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서비스에서 머글이란 잠수부를 뜻하는 옛말로 링크오션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그럼 링크오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그인 하겠습니다.
소셜 로그인으로 회원가입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바로 선호 카테고리와 유저네임만 작성하면 1초 만에 회원가입을 해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했으니 저희 프로필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멋진 유저네임 그루트에 맞게 이미지, 카테고리, 자기소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수정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그루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북마크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의 최애 영상 춤추는 장면이고요. URL을 넣으면 이렇게 해당 URL의 타이틀을 추출해서 제목 입력칸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카테고리 태그 추가하겠습니다. 작성 완료하면 이렇게 해당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는 제 친구 솥밥이를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솥밥이도 저를 팔로우 해줬네요. 제가 좋아하는 춤추는 그루트를 솥밥이에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솥밥이에게 알림이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잘 왔군요. 어떤 알림인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 아주 좋네요. 좋아요와 즐겨찾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솥밥이도 방금 인상 깊게 본 북마크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오, 중복되었군요. 해당 링크로 이동해 볼까요? 이런 오타가 있었군요. 글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목에 있던 오타를 수정하고 설명, 카테고리, 태그를 추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구경하기 위해 전체 피드로 이동합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던 김할맹에 대한 북마크도 있는지 검색해 볼까요? 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분이 작성한 글이 궁금해지는군요. 한번 프로필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오, 태그에 김할맹이 있군요. 이제 링크오션에 꽂힌 404 페이지를 구경해 볼까요? 여기 머구리 팀원들이 헤엄치고 있군요. 이렇게 시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선 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중 높은 우선순위에 선택된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 코드 일관성 유지하기입니다. 프로덕션 코드와 비교하면 테스트 코드의 데이터 세팅, 의존성 주입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팀원들과 논의해 일관성 있게 리팩토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알림 기능을 확장성 있게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알림에는 여러 타입이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추후 이 문제에 대해 팀원들과 논의 후 해결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쿼리 최적화입니다. 현재 페이지네이션 쿼리와 카운트 쿼리에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이트를 설명해주는 페이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의 현재 페이지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북마크 추가 버튼이 잘 보이게 하는 등 UI UX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크롬 익스텐션으로 북마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 문제로 인해 일부 컴포넌트들이 깜빡거리는 현상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구리 팀의 링크오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